시작하겠습니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탓에 가뜩이나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는 2020년 기준 6,800억의 수신료를 거둬들였고 전체 재원 규모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3%에 이릅니다. KBS가 아무리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으로 얼룩져 국민들이 외면을 당해도 세금처럼 따박따박 돈이 입금된 결과는 방만, 비효율, 부실 경영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는 2018년에 585억 원, 2019년에 759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향후 5년간 누적 적자는 3,679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적자 상황에서 당연히 지출 구조적 노력을 했겠지만 KBS는 적자에 아랑곳 없이 억대 연봉잔치를 계속했습니다. 2019년 기준에서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9,700만 원이라고 하며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46.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1,500명가량은 단순 업무를 하거나 무보직 상태라고 하니 정말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자라면서도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김재동 씨에게 1회당 350만 원, 연 7억 원의 출연료를 퍼주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세금과 같은 국민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그 방송 내용은 국민 우롱 편파방송 투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작년 7월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해 녹취록이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 보도한 검언 유착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금년 4월 7일 재보선거 당시 생태탕 폐라가무 괴담을 부추기면서 여당의 실질적 선거운동 역할도 했습니다.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잃은 메인뉴스 시청률은 2014년 17.2%에서 2019년 11.2%로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방송되었던 열린음악회 음악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곡으로 송 투 더 문을 선정한 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1년 7개월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에게 짧고 굵기라고 하는 수사는 허황되게 들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섭게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로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의 실무 책임자인 이진석 국정사무실장, 김오란 방역기획관을 여전히 애지중지 감싸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 방역을 해도 코로나 기세를 잡기 힘든 마당에 지금까지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정치 방역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정권은 전문가 말, 야당 말, 국민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코로나 초기 전문가들은 해외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계 당국은 한국인이 코로나를 가져왔다, 겨울에는 목이 없다, 이상한 이런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야당은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보리고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2천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황당하게도 모더나 백신 예약은 14시간 만에 물량이 없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초
야당과 전문가들은 전문성은커녕 정치 편향성만 부각되는 기물한 방역기획관 내정을 처리하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더 하면서 국민들에게 참고 또 참으라고만 요구해 왔습니다. 짧고 굵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은 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야당과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실패의 실무 총책임자인 이진석, 김호람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로 코로나 극복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힘을 모아야 할 때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을 경질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에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야 당대표 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합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합의 내용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활용하고 이후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어제 여야 당대표 회동 후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모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저희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심사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추경 또는 본 예산에서의 예산과 같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준다면 추경의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그나마 실효적인 지원이 있고 또 재난지원금 대국민 확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또 민주당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추경 또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말씀할 분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럼 송석준. 먼저 하세요. 예. 저쪽에. 송석준 의원님 예. 먼저 하시죠. 네, 그럼 곽상도 의원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할까요? 예.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 범죄자, 무능력자들만 골라 뽑아서 청와대 비서진을 구성한 결과 이 각자 재판받거나 수사받으러 다니며 자기 살 길 찾느라 국정을 챙길 여력이 없고 자칭 세계적인 예술가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4단계로 격상해 정부 청와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임을 천명했고 민노총 집회와 8.15 집회에 대한 차별 단속으로 내 편만 챙기는 집단인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대책의 가장 중요한 상황인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작년 연말 화이자든가요? 이 백신을 금년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전화통화까지 공개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예약자가 폭주하자 백신이 부족해 더 이상 예약받지 못한 총거까지 연출한 거짓 위선 집단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만 대통령의 인사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담당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실,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부터 공석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서 후임 인선이 현재까지 미정인 상태고, 금융감독원장은 임기 만료로 이임식까지 5월 7일 했습니다만 아직 후임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공석이고 법무부 차관 역시 공석입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민주당 독주로 통과시킨 법안 정책 가운데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비례정당 양산한 선거법 개정이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국민들만 실험실의 쥐가 된 셈입니다. 무능하고 내 편만 챙기며 거짓 위선 덩어리인 청와대 정부 여당의 국정난맥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주변부터 신속하게 또 대폭 정리해서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의원들이 며칠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점심 무렵이었나 회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기자가 아마 확진자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의원들의 경우 어저께 각자 이게 자율적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일부에는 그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만 정점식 의원이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가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정점식 의원과의 접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서 좀 자율적, 선제적 방역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추가로 아직 검사 결과가 경남 의원들의 경우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지난번에 우리 그 법원 때문에 그날에 그날이 행정일정 며칠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었나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우리가 11시부터 했는 거라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접촉한, 그리고 회의를 마친 이후에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석준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전격 시행이 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짧고 아주 굵게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짧고 굵은 조치로 코로나의 조기 극복, 우리 사회 정상화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5월 6일 첫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래 하나하나 연장 조치까지 따져보니까 28차례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좀 더 연장을 빼고 주로 강화하거나 또는 좀 단계를 낮추거나 했던 그걸 따져보니까 17차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통해서 지금쯤은 이제 K-방역이 완성이 돼서 세계에 가장 모범이 되는 과학 방역이 모델이 제시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예?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그렇게 극찬을 받던 대한민국 K-방역 어디로 갔습니까? 그 K-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소위 게임 체인저로서 백신 확보, 백신 보급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대상이 돼서 이거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기다려라 하더니 나중엔 이제 끝이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예? 국민들이 얼마나 참고 지금까지 협조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예? 내 민생 다 망가져도 그래도 정부에 협조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렇게 강화된 조치, 따져보니까 이것도 또 웃겨요. 예? 도대체 지금 4단계 조치 수도권에 했죠?
제가 고향이, 제 지역구가 이천입니다. 이천 옛날에 통행금지 시절에 그 이천 장원에서 술을 먹다가 밤에 사이렌이 울리면은 다리 건너 감곡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게 요즘 그런 행태가 요즘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도대체 70년대 통행금지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현실입니까? 참 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다가 이 무너져가는 거는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민생 아닙니까? 예? 2명, 이제 6시 이후에 2명만 같이 모여라? 어제 제가 저녁에 친구랑 만나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 텅 비었어요. 예? 자, 도대체 이런 대책이 지금 교통수단별로도 얼마나 웃겨요. 버스, 전철 10,000원, 택시는 또 인원 조정하래요. 예?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우리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해도 포천, 연천, 가평 이 동네 똑같이 4단계 적용돼요. 그 아랫동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 방역 우리 담당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대로 이제 그동안에 경험 잘 좀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속지 않게끔 이제 28번째 이 헛발질 정책이 또 25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현상이 또 이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방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쪽을 언제 갈까? 예, 아까 예, 조인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조인님 먼저 하시죠. 예. 조태영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조태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북한 추정 세력의 국가 주요 기관 해킹이 국정원 보고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북한의 관심이 아주 높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6월 1일 해킹 피해 신고를 했고 무려 12일 동안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자행되고 있지만 국정원은 조사 착수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핵심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술이 탈취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은 고사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핵심 기관과 대표적인 방산업체 5곳이 해킹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는 여전히 정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외교안보 특위와 조만간 발족 예정인 사이버 테러 위기 대응 TF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해킹 실태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외교안보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사이버 과학기술 전문가 의원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 이만희 의원님, 그다음 유승걸 의원님 말씀. 예, 농해수위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업 분야 무시가 이번 추경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추경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은
백신 조기 확보를 사실 촉구하면서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외국 사례에 대해서 탈의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건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답했던 이 정부, 오만하고 무능한 정부의 어떤 백신 확보 실패, 그리고 원칙 없는 방역 지침 완화 등으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6시 통금 등 국민의 일상이 멈춰져 버린 이 상황에서 생뚱맞게도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 1,100억을 달랑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3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감안한다면 0.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후생복지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가 정권 거래 등의 이 활성화로 최근 올해 9,200억 정도의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자 여기 소비 쿠폰에 사용되는 1,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8,100억 몽땅 다른 분야의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참으로 힘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불순한 기후 등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등 각종 병충해의 창궐,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힌 상태에서 작년 8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인건비, 그마저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담보력이 약한 영세 농업인들의 영농자금 등의 조달을 지원해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라고 그러는데요. 보증여력의 위축 등으로 현장 농업인의 짐을 들어줄 시급한 과제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은 곳은 사회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우리 농어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늘어난 이 농특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많은 피해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가 정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또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우리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영업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 가게문 닫는 것이나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방역 조치에 그야말로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30% 조금 넘는 정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금은 무엇보다도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대유행의 전국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자영업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부터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가게문 닫고 난 뒤에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지원 그리고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이제까지 보면은 사실상 실패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짧고 굵게 상황을 끝내겠다며 내놓은 방역 지침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영장은 허용되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금지하고
또 실내 체육시설, 샤워시설은 안 되고 실내 골프장 샤워시설은 문제가 없다. 정말 탁상 행정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납득하기 힘든 지침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준수하라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정부 지침부터 합리적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과 함께 가야 할 것이 백신 접종입니다. 방역 백신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길고 강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제 백신 물량 한번 보십시오. 15시간 안에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몇 차례씩이나 공언했던 정부를 믿은 국민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신 수급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12일 현재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30.4%입니다. 지난달 24일에 29.4%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포인트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고만 속이시고 백신 수급 명운을 걸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교환 가치를 보증함으로써 비트코인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가상자산의 위험을 해소하고 종이 없는 화폐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하여 CBDC라고 합니다. 이 본격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 선전시에 5만 명에게 일정 금액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하면서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6개 나라 국유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사실상 출시를 했고, 금년 6월 개통된 수저우시 지하철 5호선에 디지털 위안화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스웨덴, 영국, 러시아 등도 CBDC 발행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시험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3개사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에 대한 글로벌 대처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은행 BIS에서 CBDC의 국가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은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CBDC 운영을 통해서 축적되는 시스템과 지식은 국가의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CBDC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도의 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희 의원님. 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계셨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4차 대유행의 백신 부족까지 설상가상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제 12일 0시부터 시작됐던 50대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5세부터 59세 352만 명에게 사전 예약을 하라고 대국민 홍보를 하더니 당초 확보한 백신은 4분의 1에 그치는 80만 명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예정인 백신 185만 명분까지 예약자가 몰리자 정부가 시스템을 셧다운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도입 확정된 물량이 1억 9,300만 회분이라고 홍보하더니 어제까지 10.72% 수준인 2,070만 회분만을 실제로 도입했을 뿐이고 3, 4분기 도입 일정도 제대로 제출도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이 당장 이번 달에 얼마나 들어올지 실무자도 모른다고 답합니다.
주목구구 백신 행정이 만든 너무나 가슴 아픈 총극입니다. 자정과 새벽부터 예약 시스템을 두드리고 또 백신을 예약조차 못한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불안감과 분노를 토로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백신이 다 떨어져 예약 중단 속보가 뜨던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방역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백신이 바닥나 국민들이 예약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과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기는 한 겁니까?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이렇게 달라서 국민들이 뭘 믿고 이 국면을 견뎌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부족한 백신을 하루빨리 확보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신 예약 중단 상황을 긴급히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진정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 반납하실 분이 더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